저희 출하장 들어오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탐나는 기종들 좀 많이. 저희가 올해 6월달 새로운 출하장을 한 3개 동을 만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이 75마력급 장비만 할 수 있는 뭐 현장이라든가 농가 그런 사례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예전 모델이죠. 요거를 쓰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엔진의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따라온다고 하더라고. 일을 했을 때 편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일단 피로감이 좀 덜하다는 거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어떤 분들께 5075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소규모 농가라든가 네. 내가 농장이나 아니면 밭을 운영하는 규모가 좀 적다던가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모델이 제일 극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 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이런 소규모 장비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110 여기 있네요. 110마력부터 130마력 대급 장비가 있는 존으로 왔는데 보셨을 때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이제 유치원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소형 마력급 장비랑 비교했을 때 110에서 130대급 마력 장비들은 본격적인 작업형 장비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정도 급 때부터는 대부분 이제 작업 현장에 다 들어가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짜 작업 현장에서 쓰는 트랙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육알 175마력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만 전에 사용하셨던 모델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진짜 오래된 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게 이제 2650K라고 캐빈도 없고 네. 단순히 위에 덮개만 있는 트랙터를 썼었고 그러다가 6110M 쇼파된 모델을 썼었고 네. 이제 175R을 또 쓰고 있는 네. 거고 세 가지를 썼었는데 일단 존디어는 존디어보다는 많이 느꼈죠. 84마력부터 120마력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선택하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84마력이 6기통 엔진이었어요. 네. 근데 엔진 마력대 대비 그때는 덩치가 컸었지만 현행 175를 온 것도 175마력급의 심이라고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84마력 대는 로타리 치고 네. 그래도 힘은 힘대로 다 썼거든요. 네네네. 뭐 옥수수 파송하는 데 쓰고 네. 120마력대급부터는 베일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냥 알까기 요런 용도로 그때는 썼었죠. 네네네. 110마력부터 130마력대급 장비를 사용하시는 농장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는지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번에 이제 130을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논농사도 좀 기본적으로 지으시기도 하고 한우도 키우시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랩핑기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유압 양이 좀 일정하고 앞 잘 나오고 요런 것 때문에 130을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사용해 보신 오너 입장에서 장비가 커졌을 때 좀 어떤 안정감이 좀 생기는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로 주행이라든가 이런 게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존재 자체가 애초에 무거우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감이 드는데 대형화로 가면 갈수록 프레임이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엔진의 마력 때문에 뭐 기통수가 크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주행 안정감이 많이 늘어나요. 컴포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형화 장비들을 쓰시는 분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전에 다른 브랜드의 기종도 써보셨었잖아요. 네네. 주행 안정감 측면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신체 피로도의 감소라든가 이런 게 좀 느껴지시는 게 좀 있습니까? 그 동급 마력대 대비 무게가 많이 가벼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뭐 회사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사용했던 모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프 프레임이라고 해서 반 정도밖에 프레임이 없고 반 정도는 엔진 미션이 그대로 장착이 된 모델이고 지금 존디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전 올드 모델부터 현행까지도 지금 추구하는 게 풀프레임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도 마찬가지고 작업할 때 피로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좀 있다. 110에서 130마력대급 장비들은 네. 어떤 분들이 좀 사용하실 때 좋을지 좀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만약에 내가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내가 연구지가 없다. 근데 뭐 주변에 다른 형님들이 이미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시작을 할 때 랩핑기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집조기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난 진짜 혼자 시작했는데 내 거만이라도 하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는 요 정도 마력대가 제일 무난한 라인업이에요. 사실은 무게가 일단은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네. 인력력이 좀 더 세요. 네네. 그만큼 눌러서 탈출하는 힘도 좀 더 세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한우로 친다고 하면은 100에서 200마리 사이 정도의 내가 중소규모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네.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한 라인업이지 않을까.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장비의 클래스와 비슷한 급의 155, 175마력 앞으로 왔는데 155나 175마력 많이 갖고 있는 강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로 보는 게 네. 힘 마력대 쓰는 거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저는 많이 봐요. 왜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가 적어야 돼요. 근데 피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일 일을 또 나가고 싶어도 일을 안 나가게 돼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근데 일의 피로도도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 편의성이라든가 기계에 오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놀면서 일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지금 구매하신 지 2달 정도금이 안 됐는데 거의 300시간 쓰셨잖아요. 네네. 아, 이 장비 진짜 잘 골랐다 하는 포인트가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유럽에서도 프리미엄이라고 강조하는 트랙터들조차도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되는 트랙터가 없어요. 그 맨날 쫀디어는 투박하다, 디자인 안 바뀌고 힘만 쓰는 트랙터, 편의성은 좀 그렇다. 그랬던 트랙터가 어느 순간 되니까 편의성도 강조를 많이 하고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사용자도 즐겁게 해주고 좀 많이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70으로 업사이징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된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만 좀 찝어주신다면. 일단은 155랑 175랑 무게 차이가 제원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벌써 6,700kg가 차이가 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기 베일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무게가 그만큼 나가야지 뒤에 끌고서 도로주행을 한다던가 이럴 때 충격이 좀 덜하거든요. 네. 약간 얘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네네네. 이 펜다 사이즈만 봐도 펜다랑 타이어 사이즈가 얘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175 같은 경우는 거의 2뼘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내 내부 들어가도 좀 더 175가 더 넓어요. 이제 시트를 이제 고정 잠금을 풀고 옆으로 좌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공간이 벌써 이만큼이 남아요. 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는 게 나중에라도 차라리 175를 선택을 하고 출발을 하자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 장비의 스펙을 빼고 좀 다른 부분을 고려한 부분들은 좀 어떤 게 될지 궁금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장비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1년에 뭐 많게 쓸 때는 1000시간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는 그래도 한 800~900시간씩은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돼야 장비를 오래 쓰잖아요. 대부분 농가들은 사후 관리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탄 만큼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잘 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거죠. 그거에 초점을 좀 많이 뒀었죠. 과거에 이제 다른 기종을 쓰셨다가 6R175를 이제 구매를 하셨습니다. 구매하신 이후에 이제 작업 방식이나 효율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아무래도 175로 넘어오면서 전후진의 편의성이라든가 크루즈의 편의성 한 5분 정도만 알려줘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간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강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장비입니까? 사장님한테. 돈이 많이 가는 장비죠. 별명이 있죠? 네. 뭐라고 부르시는 거나요? 쫀디기예요. 왜 좋은지. 그냥 쫀디기 이랬는데 그게 이미 앞전에 다른 분들이 쓰셨더라고요. 쫀디기라고. 많이들 쓰시는 그래요? 쫀디기 그냥 흔히 저희가 어릴 때 먹었던 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이제 큰 아이들 6R 2호와 6R 250 모델 앞으로 왔습니다.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지막지하게 크거든요. 헬스한 지 한 6개월 된 네. 여기 한 3년 된 친구들 네네네. 그런 좀 느낌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175마력도 충분히 인양력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가는 건 오버스펙이 아닐까? 제가 84, 120, 175까지 올라오면서 느낀 거는 타이어랑 유압식 서스펜션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장비가 커지면 커진 장비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뭘까요? 장비가 커지면은 한 집 할 거를 두 집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집 할 거를 네 집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단축이 되니까 와역대가 크면 커질수록 내 피로도도 줄어들고 그만큼 일도 효율성이 따라오니까 더 편해지는 거고 사실 요거 가지고 며칠 동안 해야 될 일을 농장에 있는 퇴비를 반출을 하는데 네네네. 이틀이면 끝나더라고. 근데 그렇게 피곤하진 않았어. 저 정도면 충분하다. 250 혹은 215 가야 된다.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네. 이런 특대형 장비가 다니기에는 많이 좁아요. 175도 찾기가 사실 힘들거든. 175도 만족한다. 내 작업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장비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 선택의 기준은 사용하시는 분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 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존디어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장비 선택 기준 하나만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디자인은 어떤 트랙터선가에 다 이뻐요. 네네. 근데 저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내구성. 네.
왜냐면 내구성이 안 따라오면은 일주일치 분량을 일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막 시작한 지 이틀도 안 돼서 갑자기 기계가 섰어요. 결국은 4일이고 5일이고 뒤를 밀려요.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존디어 엔진 같은 경우는 내구성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이제 존디어는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 엔진까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들이 매우 좋을 수밖에 없다. 소비 점검을 받아보셨을 텐데 YK용이 서비스에 어떤 부분이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저는 지금 175 말고도 바이오 3호를 쓰고 있지만 네. 일반적인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장비들을 보면은 항상 서비스가 사실은 문제된다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네네. 근데 YK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시던 길에 센터장님이 전화가 와요. 아, 혹시 오늘 들어가서 뭐 좀 점검해 드릴 거 있을까요? 이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많이 두고 있구나. 뒤처리가 되게 깔끔해요. 다른 데서 와서 했을 때는 막 장갑이며 뭐 오일통이라든가 그런 걸 대부분 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결국 그거 치워야 되는 건 농가들 치워야 되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회수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YK로 또 선택을 해서 제가 존디어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친절함과 서비스 네. 이게 제일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존디어를 고민하시는 많은 손님들께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YK 공개를 통해서 시승도 해보시고 가격 상담도 받아보시고 해서 YK 공개를 통해서 존디어 트랙터를 좀 구매하시는 사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업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디어 트랙터가 궁금하시거나 모델 상담이 필요하시면 YK 공개로 문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